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예산은 의지죠. 네, 의지. 사실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산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기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들이 피난민들이 올라와가지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머물고 살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주거지가 돼버리고 이렇게 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한번 저 지원 더뷰라고 하는 무슨 건물이 있죠. 네네. 저 뒤편까지도 바다였어요. 아, 그럼 다 매립을 한 건가요? 다 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부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여기 바로 앞에 있죠. 예, 부산역 부지 전부 그것도 바다였어요. 매립을 되게 많이. 매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죠. 인구가 갑자기 몰려들었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 저기 의원님들한테 좀 들어보면 그 6.25 당시에 이제 피난민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서 사실 저렇게 판자촌이 좀 이제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재개발을 할 거면은 부산 전체를 이제 좀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근데 이제 재개발, 이제 도시 제일 큰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도시 정비겠죠, 그죠? 도시 정비겠죠. 도시 정비인데 한쪽은 이제 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환경을 바꾸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산꼭대기 지역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시 재생을 통해서 현재 있는 그런 마을들과 주거지를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SOC 같은 것들을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좀 그 현대에 맞게끔 생활 구조를 바꾸어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실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 않으신 분들. 예, 저기 가면 아직도 연탄을 떼는 데가 많고 집에 샤워 시설이 없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공동 목욕탕도 없고 공동 화장실도 없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넣어주고 하면서 실제로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 예산이 걸린 문제에다가 보니까 예산은 의지죠. 의지.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국회의 의지,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농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은 항상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사실 농촌에 그 농촌보다 도시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이라서 아직까지는 여의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있는데 또 짓는다, 뭐 이렇게 또 투입한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부산이 원래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공고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과거형이라고 해서 인구 유출 1위가 지금 부산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청년층의 이탈, 이제 뭐 수도권으로 다 뭐 워낙 몰려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의 고령화율이 전국에서 대도시들 중에서는 최고로 높고요. 또 출산율도 최고로 낮습니다. 아마 지금 한 0.68 정도 될까?
저희가 내가 작년이 0.8인가 0.9. 아니요, 작년에 0.7 얼마였었는데 부산이? 아니, 네. 부산이 올해는 아마 0.68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하는 측면, 또 문화적인 측면, 이런 쪽에서 좀 더 앞으로 인프라를 만든다든가 그런 도시의 어떤 그 활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이 제2의 뭐 도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부산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정부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중앙정부가 과거부터 지금 몇백 년, 1000년 이상을, 아니 어쩌면 뭐 2000년 이상을 중앙정부의 형태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좀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는 말이 적합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과도기적인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만 하더라도 성주가 있었고, 또 중국만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그 지방의 어떤 성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모든 것들이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이루어졌죠. 가지고 독자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재가 몰리기도 하고 자본이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와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 몰려들어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제는 발전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놓아야 돼요. 좀 지방의 권한을 더 지금 많이 이제 주고. 세입 세출 이런 규모를 보더라도 세출은 지금 55대 45 또는 60대 40 정도로 지방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나 세입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25대 75, 20대 80 정도로 중앙정부가 세수를 다 확보를 하고 있거든. 그럼 세출과 세입에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지방정부를 이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중앙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시행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형평성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정한 배분 네. 뭐 이런 거에 형평성.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방의 특색에 맞는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이 세출 세입 부분을 완전히 뭐 세출 부분에 맞게끔 그런 세입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50대 50 정도라든가 50대 50 정도는. 60대 40 정도라든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있고 그런 이제 그 제도 개혁이라고 제도를 개혁을 해야 필요하게 된다. 필요하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정부가 그러한 기득권을 놓기가 싫으면 대일성 부른데 한 곳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하나 만들어내자. 지금은 서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다 똑같이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무색무취하고 또 발전에도 특색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곳을 예를 들면 부울경 중에서 부산이 대일성 쉽다. 그러면은 하면 화끈하게 투자해서 거기를 확실하게 투자를 해서 서울 못지않은 그런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제2의 도시 필요하다면 서울을 부산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한 50년, 장기 계획. 뭐 70년 만에 한 번씩 수도를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죠. 네, 네. 사실 뭐 지역 균형 발전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인프라가 몰리고 네. 모여들게 돼 있고 그런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에는 그렇지만 네, 그렇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